네, 산타를 기다리는 마음 대신 매크로 상황을 좀 걱정해야 되는 우리 시장의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남은 12월의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리노공업과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이슈에도 불구하고 2.8%, 거의 3%에 육박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조금 이슈보다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반도체 종목들 좀 전반적으로 덮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 2%가량의 오름세 보여주는 가운데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졌습니다. 셀 3사 모두 상승이고요. 소재단에서도 상승폭 자체는 약간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하락하는 종목 없이 전반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루닛이 좀 크게 빠집니다. 9% 넘게 하락 나오고 있는데 블록들 이슈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좀 큰 낙폭을 가져갑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폭도 좀 깊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 하락으로 조금 뼈아픈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조선해운 쪽도 괜찮고요. 건설기계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 2.69%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루마니아 그리고 테라파워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네요.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전체 머니맵을 살펴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2.7%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고 오셨는데요. 유영화 과장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게요. 12월 13일 만났던 종목입니다. S&T에너지인데 이 종목 최고가 기준으로 28%의 상승률 그리고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미 좀 터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어제 시장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T에너지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고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환율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기에 이 업종이 영향을 받지 않는 또 특별한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섹터에 지금 어떤 좀 희소성이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어제도 퇴강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제 미국 쪽에서 LNG 터미널이 또 추가적으로 오픈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가장 좀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뭐 시장 어렵긴 하지만 뭐 5일선, 21선 크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S&T에너지 전반적으로 차트에 무너짐이 없다면 홀딩 전략 유효하겠다라는 코멘트 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FOMC가 어제 좀 저희가 결과를 받아들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25bp 인하였고 그보다는 내년의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시선이 좀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다소 좀 매파적이었다 이런 코멘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해야 될 텐데 2,400선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 시장 너무 어려운데요. 예. 일단은 2,400선을 지키려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대형 수출주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단기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FOMC를 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 시장 나스닥이 3% 빠지면서 뭐 엄청 매파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뜯어보면 엄청나게 매파적이었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거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월 의장이 던진 메시지가 두 사람에게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던졌고 하나는 이제 우리 시장에게 던져줬는데 먼저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것은 이기 행정부 들어서 이제 뭐 관세라든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너무 강하게 펼치다 보면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의 옐로우 카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부의 정책이 통화 정책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시장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라고 본다면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저는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는데 그게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 코멘트한 것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내가 내리기 위해서 고용시장을 약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금리 인하 기조를 완전히 돌려세우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지 이 어떤 금리 인하 기조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은 오히려 이제 취임 전까지 이러한 좀 과도기적인 성격,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반영할 텐데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담을 수 있는 좀 기회의 요인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보실 만한 이 핵심 포인트는 관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가 정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임기 초기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저는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관세를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지금 전도표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의 도구만으로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점도표에 지금 알려진 대로 그리고 점도표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전 있기 때문에 이 점도표라는 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트럼프 1기와 2기는 조금 다른 정책을 저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인데 1기 때는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됐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추격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부분을 이제 관세라는 부분으로 풀었던 거고요. 이제 2기에서는 최근에 이제 행보들을 보면은 코멘트는 얘기를 뭐 관세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뒷단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하는 행보들은 AI 같은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이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경쟁국들을 내가 기술로 압도하겠다라는 전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시장에 관심을 받는 섹터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이 패권을 쥐고 더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의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더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FOMC를 받아든 그 이후에 우리의 전략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1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2기를 똑같이 준비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 관세가 결국 관건이 될 텐데 연준에서는 관세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좀 시선을 옮겨서 집중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장님과 함께 늘 짚어보는 것이 있죠.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어느 쪽에 좀 집중해서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전력 에너지 쪽,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광밴드와 HD 현대 마린엔지 조선 쪽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양자, 뷰티,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뷰티 같은 경우는 뭐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트,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수급의 동향을 보면서 저희는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뷰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산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뷰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일단은 필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이오 플러스라든지 사모펀드가 집중 매수한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인데 일단 필러 관련된 종목이고 11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 데이터가
왜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잘 나왔냐 이걸 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 피부과에 가시면 시술을 받죠. 필러를 시술 받을 때 보통 1cc야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아마 시술을 받으시게 될 텐데 얼굴에는 부위당 많이 들어가야 뭐 2, 3cc까지 이제 맥스 정도 들어가는데 예. 바디 필러가 지금 브라질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뭐 500에서 700cc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시술자에 따라 좀 다르고요. 어쨌든 이제 바디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양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바디 필러 같은 경우가 브라질 쪽으로 내년 상반기쯤 승인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식 승인이 난다면 아마 브라질향으로 바디 필러에 대한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숫자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필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근손실이나 이제 얼굴에 처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전 세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얼굴을 벗어나서 바디 필러까지 확산이 되면서 필러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코멘트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뭐 전력 에너지 쪽의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 쪽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뭐 HD, 현대, 마린엔진,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지금 이제 환율이 1,450원 넘어가고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IMF 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성과 지수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업황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때를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치솟은 환율이 굉장히 이 조선사들에게는 외화벌이의 1등 공신이 되어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와 뭐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약간 그러한 기조를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대한 하강 우려가 이 섹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5년도에서 28년도까지 지연되었던 미국발 LNG 프로젝트가 재개되기 때문에 아마 연평균으로 거의 뭐 65척에서 70척 사이로는 LNG 선 발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향후 몇 년간 좀 성장이 담보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성광밴드는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경기에 상관없이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아이언맨 안경 시대가 온다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메타에서 이 스마트 레이벤 메타 뭐 이거 출시했다고 들었는데 전 라섹 수술을 했는데도 안경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사피엔 반도체와는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AR 글래스는 이미 사실 출시가 되어서요. 요게 지금 출시 세계 분기 만에 100만 대를 돌파해서 판매가 이미 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결국에는 아무래도 예쁜 거보다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 뭐 메타든 구글이든 AI의 어떤 성장성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디바이스와 AI가 접목되어서 스마트 글래스라고 제가 볼 때는 25년도에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기능을 탑재한 AR 글래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멀티모달 AI를 탑재해서 AI 성능을 상당 부분 향상을 시켰고 예를 들어서 AI 챗봇도 이 안경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금 그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지나쳤던 부분인데 10월 5일에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메타가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규 디바이스 오픈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인식 기술
기술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가상 컴퓨팅 요거를 이제 또 글래스로 가능하도록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시장은 궁금할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의 디바이스가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저는 뭐 완벽한 대체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플러스 알파의 요인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 AR 글래스가 이제 구현이 되려면 이 빅텍들이 어떤 디스플레이의 스펙을 요구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픽셀은 작아야 하고 높아야 된다, 휘도가.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만 사용을 하지만 이 글래스는 나가서 야외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휘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선이 없기 때문에 무선 배터리를 착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잖아요. 무선 네. 배터리도 작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구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어떤 조건들을 부합했을 때는 결국에는 레도스가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작아질수록 이런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초정밀의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차별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앞서서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레도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공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이 있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다행히 레도스 DDIC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라는 기업이고요. 올해만 3건의 수주 공시 발표를 했고요. 각기 다른 지역의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 뭐 보급형에서 프리미엄 이런 어떤 그 여러 클래스를 아우르는 AI 글래스 포트폴리오 구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가속도가 붙지 않았지만 25년도에는 중국도 상당히 많은 AI 글래스를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확정성을 좀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3건 모두 내년 하반기에 계약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약 기간에 샘플 테스트가 완료가 된다면 내년도 말, 그리고 26년 초에 본격 양산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도보다는 26년도부터 숫자는 명확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동사의 시모스 백플레인 한 장당 이제 Z 기준으로 300대에 해당하는 물량 공급이 가능하고요. 제품마다 단가 차이는 있지만 이제 보수적으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100만 대의 AR 글래스당 기대되는 동사의 매출 규모는 한 2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AI로 인해서 저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지금 현재 AR 글래스에 대한 시대가 열릴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께서 되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26년부터 숫자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예상되는 동사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숫자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장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피엔 반도체 어떻게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1차 목표가는 1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예, 사피엔 반도체 목표가로 1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